오늘은 중2 여러분들이 가장 1일 테스트 문제 중에 조금 어렵다고 질문을 많이 했던 그 두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들은 처음에 할 때는 조금 어렵지만 중요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지수법칙에 대한 중요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먼저 25번 문제, 1일 테스트 25번 문제 한번 보면은 2의 10승이 약 1000일 때 1.6의 5승을 자연수로 나타내어라, 이런 문제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질문을 쌤한테 많이 했었는데,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6의 5승을 자연수로 나타내라 했기 때문에 1.6의 5승을 분수로 고쳐보겠습니다. 10분의 16의 5승, 이렇게 고쳐봤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고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녀석은 뭐랑 같죠? 10의 5승분의 16의 5승이랑 같은데 16은 2의 4제곱이랑 같죠? 16은 2의 4제곱이랑 같아서 이렇게 고쳤습니다. 왜 이렇게 고쳤을까요? 그렇죠? 이 문제에서 2의 10승이 약 1000이랑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약 1000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16을 2의 4성으로 고치는 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고쳐보자면 분모인 10의 5승은 그대로 써주고요. 분자는 어떻게 되냐면 2의 20승이 되죠. 그런데 2의 20승으로 우리가 2의 10승의 값을 이용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10의 5승분의 2의 10승의 제곱,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은 2의 10승이 1000이라고 해서 1000은 10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10의 5승분의 10의 세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10의 5승분의 10의 6승, 이렇게 돼서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10이 됩니다. 이게 바로 1.6의 5승을 자연수로 나타낸 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1일 테스트 문제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중학교 2학년 1일 테스트 문제에서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들이 틀렸던 문제 중에 가져와 봤으니까 한번 잘 보길 바랍니다. 1번 문제와 2번 문제를 설명을 해볼 텐데, 자, 1번 문제, x 대 y는 2대 3이고 2대 3일 때 x-y분의 x 플러스 2y의 값을 구하해라. 자, 이거는 식의 계산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주어진 식을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식이 주어진 조건이 바로 비례식이죠. 비례식은 우리 초등학교 때도 배웠죠. 뭐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를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2y는 3x와 같다. 따라서 y는 2분의 3x가 됩니다. y에 관해서 나타낸 거죠. 왜 이렇게 나타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거는 x-y분의 x 플러스 2y죠. 그래서 여기에 y 대신에 2분의 3x를 대입시켜서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시키려고 이렇게 변형을 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요걸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죠.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x-y 대신에 2분의 3x를 대입시키고 그 다음에 분자 x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3x니까 약분이 돼서 3x가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렇게 되면은 분모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2x에서 마이너스 2분의 1x가 되겠죠. 분자는 4x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번분수니까 일단 분수 마이너스 하고 x분의 8x 해서 마이너스 8이 바로 1번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에 3x 마이너스 5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이 녀석은 1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어진 조건식을 잘 보고 우리는 3x-5의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이 주어진 조건식에서 이 x의 범위를 이렇게 바꾸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어진 조건식에서 즉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는 이 조건에서 이 x의 범위를 3x-5의 값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봅시다. 일단 먼저 x가 3x-5가 되려면 먼저 3을 먼저 곱해줘야 되죠. 3을 먼저 곱해주게 되면 여기가 3을 곱하면 여기도 3을 곱해야 되고 여기도 3을 곱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도 곱하기 3 하면은 3이 되겠고 여기 곱하기 3 하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6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를 여기다 마이너스 5를 하게 되면 여기도 마이너스 5를 해야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5를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3x-5의 값의 범위는 뭐냐? 3x-5의 값의 범위는 이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8이죠. 이거 계산하면은 1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3x-5의 범위는 마이너스 8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이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조건을 잘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2번 문제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1일 테스트 두 번째 문제 25번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 이 녀석은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2의 10승이 아까처럼 2의 10승이 약 1000일 때에 5의 10승은 10의 m승이고 5의 10승은 그 다음에 0.4의 10승이 10의 n승분의 1이다. 값이 대략의 값이 그렇다. 그랬을 때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하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요것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순서대로 이 녀석의 조건을 이용해야 되죠. 2의 10승이 1000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자, 먼저 5의 10승은 1000의 m승이다. 이 녀석을 첫 번째 문제. 그 다음에 0.4의 10승이 10의 m승분의 1이다. 이걸 두 번째 해서 한번 이 문제를 살펴봤을 때 m과 n을 구하는 문제를 살펴봤을 때 먼저 5의 10승을 우리가 기존에 주어진 2의 10승은 1000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둘 필요가 있는 문제죠. 자, 5는 2분의 10이 5지요. 이거는 문제를 우리가 조금 다뤄봐야 알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주어진 조건이 2의 10승이 1000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5의 10승을 풀려면 2분의 10의 10승 이렇게 고쳐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고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2의 10승분의 10의 10승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보세요. 아까 2의 10승은 약 1000이다라고 했으니까 1000은 10의 세제곱. 그래서 10의 세제곱분의 10의 10제곱 하니까 10의 7승 나오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0의 m승에서 m의 값이 바로 7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잘 보셨죠? 그 다음 두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0.4의 10승. 0.4의 10승도 아까 우리 25번에서 했던 문제처럼 분수를 10분의 4로 바꿔줄 필요가 있죠. 10분의 4로.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10의 10승분의 4는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분의 10승. 이렇게 바꾸는 이유를 알겠죠. 왜냐하면 조건 이용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은 10의 10승분의 2의 20승 해서 저 녀석을 이용하려면은 10의 10승분의 2의 10승의
제곱 요렇게 나타내 줘야 되겠죠. 자, 밑에 그대로 쓸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분모는 10의 10승이 되는 것이고 분자는 1000, 10의 3승이니까 10의 3승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2니까 10의 6승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10의 4승분의 1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한 16번의 답입니다. 자, 25번과 16번 두 문제 유형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지수법칙을 이용한 문제니까 잘 보고 다시 잘 복습해 보길 바랍니다. 자, 중2 1일 테스트 17번 문제와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번 문제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60분의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되고 이 분수를 기하분수로 고치면 B분의 3이다. A의 범위가 10보다는 크고 20보다는 작을 때에 2B-A의 값을 구하여라. 이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틀렸더라고요. 자,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일단은 이 문제는 유한소수 범위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한소수 하면은 뭘 생각해야 되죠? 분모를 소인수분해했을 때 2나 5 생각하라고 했죠. 수업 시간에. 그죠? 자, 잘 기억해 둡니다. 그러면은 60분의 A를 우리가 분모를 인수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그 다음에 분자는 A 이렇게 되겠죠. 얘가 유한소수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분모에 2나 5가 있는 건 상관이 없죠. 하지만 3은 없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A는 3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야 약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3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A의 조건이 있었어요. A의 조건은 10보다는 크고 20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의 배수 중에 여기 이 조건에 맞는 배수를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A가 얼마일 때? A가 12일 때 있죠?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3의 배수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A가 15일 때. 세 번째, A가 18일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12가 되면은 아까 우리 60분의 12가 되는 거죠. 60분의 12가 되는 것이니까 이거 약분하면 얼마가 됩니까? 지금 기하분수로 고쳤을 때 B분의 3이 돼야 되니까 이거는 (5분의 1이) 되네요. 5분의 1. 5분의 1이 되면은 이거 아닌 거다. 그죠? 그 다음에 60분의 15. 이것도 약분을 한번 해볼게요. 뭐로 약분할 수 있습니까? 5로. 5, 3, 15. 5는 5, 20. 4분의 1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거 60분의 18. 자, 6으로 약분되네요. 6, 3, 18, 10.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하분수가 바로 10분의 3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A와 B의 값을 우리가 다 구했죠. A는 18일 때 B는 얼마가 된다고요? B는 10이 되는 겁니다. B는 10.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A와 B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2B-A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죠? 그럼 여기다 그대로 대입시키면 B에다가 10 넣고 A에다가 18 넣으면 20-18이라는 얘기니까 값은 2가 되는 겁니다. 17번의 문제는요. 자, 그러면 17번 문제를 이렇게 풀었고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15번 문제. 자, 봅시다. x분의 1 y분의 1이 3일 때에 x 2xy y 분의 2x 플러스 3xy 2y의 값을 구하해라. 자, 이 녀석도 주어진 조건을 우리가 이 주어진 조건을 변형시킬 필요가 있죠. 분수의 뺄셈이니까 뭐부터 해야 됩니까? 바로 통분을 해야 되겠죠. 통분. 분모가 문자니까 그대로 곱해주면 됩니다. xy분의 y-x는 3이다. 그러면 이 xy가 이항되면서 따라서 y-x가 3xy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보세요. y-x를 이용해서 지금 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요 식에서
y-x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식에서 y-x로 변형시킬 건 변형시켜줘가지고 요걸 대입시켜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식을 바로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xy, 분모 마이너스 2xy는 그대로 있고 분자 마이너스하고 가로 열며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x 플러스 y였으니까 마이너스하고 가로 열고 y 마이너스 x로 나타낼 수 있겠다, 그죠? 분자도 마찬가지죠. 분모 이렇게 나타내주고 분자도 3xy를 묶어내고 마이너스 2를 묶어내면 y 플러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식이.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아까 우리 y 마이너스 x를 3xy라고 한다 했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시키면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3xy 그 다음에 3xy 마이너스 2하고 3xy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분모는 마이너스 5xy가 되고 분자는 3xy 마이너스 6xy니까 마이너스 3xy가 됩니다. 맞습니까? 거기에서 약분하고 둘 다 마이너스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5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오늘 치러졌던 중2 진단평가 여러분들이 틀렸던 문제 중에 4문제 정도를 가져와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인데 이거는 지수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보길 바랍니다. 5의 x 플러스 1승 곱하기 2의 x 플러스 2승 플러스 2의 x 플러스 4승은 a의 x 플러스 b승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얼핏 보면 조금 어려워 보이죠? 지수법칙. 자, 한번 봅시다. 5의 x 플러스 1승 곱하기 2의 x 플러스 2승 더하기 이 녀석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자면 자, 이 녀석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녀석은 2의 x승 곱하기 2의 4승이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제가 이 식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면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2의 제곱 곱하기 2의 x 플러스 2승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왜 요 식이 이렇게 되는 줄 알겠습니까? 왜냐하면은 2의 x 플러스 4승이란 말은 2의 x승 곱하기 2의 4승이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2의 x 플러스 2로 고쳤습니다. 왜 그랬냐? 지금 요 앞에도 x 플러스 2승이 있죠? 뒤에도 x 플러스 2승이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보세요. 2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4죠, 4. 그러니까 2의 x 플러스 2승이 곱하기 4가 됐단 말은 2의 x 플러스 2승이 4번 더해줬단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곱하기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곱하기는 더하기의 다른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2 곱하기 3이란 말은 2 더하기 2 더하기 2 즉 2를 3번 더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의 제곱은 4죠, 4. 그래서 4 곱하기 2의 x 플러스 2승이란 말은 2의 x 플러스 2승이 4번 더해줬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요 가로 안에 있는 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5의 x 플러스 1승은 밖에 그대로 있고 가로 안에는 2의 x 플러스 2승이 몇 개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5개가 더해져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요거 하나 더 한 가지 쳐야죠. 그죠? 그래서 5 곱하기 2의 x 플러스 2승 이렇게 쓰면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쓰는 줄 알겠습니까? 요거 잘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2의 제곱이란 말은 4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4 곱하기 2의 x 플러스 2승이란 말은 2의 x 플러스 2승이 4개가 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하기 2의 x 플러스 2승이니까 5개가 더해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식이 나와졌으면 이제는 우리가 잘 풀 수 있겠죠. 어떻게 푸냐면 분배 법칙으로 표현을 하자면 얘하고 얘하고 곱해버리면 5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되죠. 그 다음에 곱하기 2의 x 플러스 2승이 될 텐데 그러면 지수가 지금 똑같으니까 이 녀석을 우리가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x 플러스 2승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5 곱하기 2가 얼마입니까? 5 곱하기 2는 10이죠. 10. 그래서 10의 x 플러스 2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게 결론이 나왔다면 지금 우리는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야 된다. 그죠? 따라서 a의 값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a의 값은 10이고 그 다음에 b의 값은 얼마죠? 2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12라고 하면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중2 진단평가 17번 문제입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지수법칙이죠. 자, 2의 10승이 약 10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을 때에 0.8의 10승은 10의 n승분의 1의 값을 가진다. 그랬을 때 n의 값은 얼마인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친구들이 지수법칙을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모양인데 이 녀석을 보고 굉장히 낯설하더라고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n의 값이죠. n의 값. 이 n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10의 n승분의 1 할 때 여기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0.8의 10승을 변화시켜줘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0.8의 10승을 우리가 어떻게 고칠 것이냐 생각해 봅시다. 0.8은 10분의 8이죠. 분수로 한번 고쳐볼게요. 10분의 8이 0.8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분의 8의 10승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8은 2의 3승이죠. 그래서 10분의 8의 10승을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선생님이 왜 이렇게 고칠까요? 왜냐하면 2의 10승이 1000이라는 값을 가질 때 1000이라 약 1000일 때라는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다. 그죠?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이 녀석의 값은 10의 10승 분의 2의 30승이랑 같습니다. 맞습니까? 분배 법칙이 이루어지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그죠? 자, 그렇다면 봅시다. 이 녀석은 다시 10의 10승 분의 2의 30승은 2의 3승의 10승이랑 같죠? 2의 30승은. 자, 2의 3승의 10승이 여기 있었으니까 바뀌어야 된다. 그죠? 자, 2의 10승의 3승이랑 같은 겁니다. 자, 바뀌어서 2의 10승의 3승이랑 같은 겁니다. 2의 30승이니까. 맞죠? 자, 2의 10승 여기 나왔죠? 2의 10승은 1000이라고 했으니까 1000은 10의 세제곱. 그래서 이 녀석은 10의 10승분의 2의 10승을 10의 세제곱으로 고치면 10의 세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10의 9승이라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10의 10승분의 10의 9승 이거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10분의 1이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n의 값은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중2 1일 테스트 오답풀이 마지막 문제 15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문장이 조금 길어서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어려운 부분은 아닐 겁니다. 아마 한번 보세요. 분수 180분의 a를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b분의 11이고 이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다. 이를 만족시키는 두 자리의 자연수 a의 값과 그때의 b의 값의 합을 구하라 라는 게 15번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계속 오늘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 유한소수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기하분수라는 표현도 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먼저 주어진 180분의 A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80분의 A가 기하분수로 나타내졌을 때 B분의 11이 되고 그 다음에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인수분해해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분자의 정체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유한소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180은 인수분해를 했을 때 얼마가 나옵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분자는 A니까 A 그대로 있고 4 곱하기 9 곱하기 5, 36 곱하기 5다 이 말이죠. 180 맞죠? 자, 그렇다면 봅시다. 이 녀석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B분의 11로 나온대요. B분의 11로. 그렇다면은 A의 정체가 가늠이 되죠. 자, 따라서 분자 A는 11의 배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A는 11의 배수. 맞습니까? 이 식을 분자, 분모가 더 이상 공통인 수로 나눠지지 않을 만큼 약분시키고 난 게 B분의 11이란 얘기잖아요. 그 말인즉슨 분자인 A가 바로 11의 배수일 거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힌트였고 그 다음 두 번째 힌트는 무엇이냐?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다라고 했죠. 유한소수가 된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유한소수라는 말이 나올 때는 쌤이 무엇을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소인수분해, 분자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분모가 2나 5분인 분수가 뭐라고요? 바로 유한소수라고요.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얘가 지금 유한소수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얘가 빠져야 되죠. 그러니까 3의 제곱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분자가 3의 배수여야 된다. 그러니까 3의 제곱의 배수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9의 배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봅시다. A는 9의 배수여야 된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결론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A는 11과 9의 공통인 배수여야 된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11과 9의 공통인 배수.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만족시키는 두 자리 자연수 A가 이게 이제 두 자리 자연수래요. 두 자리 자연수. 근데 11과 9의 공배수인 두 자리 자연수 뭐가 있습니까? 바로 99죠. 99. 그죠? 그래서 180분의 99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A가 99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거 약분해 볼게요. 9로 약분되죠? 그러면 20분의 11 어떻습니까? 이거의 모습이 닮았죠? 따라서 아까 우리 A는 99였고 그 다음에 B는 얼마입니까? 20이죠? A의 값과 그때 B의 값 3을 구하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얼마죠? 됐습니까? 자, 중2 1 테스트 오답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하고 6번 같이 준비했는데요.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죠.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 F분의 1을 A에 대해서 풀면 어떻게 되나 라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그죠? 자, 한번 잘 보길 바랍니다. 먼저 B분의 1을 우변으로 이항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A분의 1은 F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여기에서 막혀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자, A에 대해서 풀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A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항시켜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잘 보세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A분의 1의 역수가 A죠. A분의 1의 역수가 그죠? 역수는 분자 분모 바뀌는 거. 그래서 A분의 1의 역수가 A니까 이 녀석을 F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을 우리가 계산식으로 분수의 뺄셈이니까 통분해서 나타내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FB 최소 공배수니까 그죠? 그 다음에 B-F 분자 분모에다가 곱한 수제요 그죠? A분의 1이 바로 FB분의 B-F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방금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A분의 1은 A의 역수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A에 관해서 풀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A는 어떻게 되냐면 우변에 있는 F분의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F의 역수 분자 분모를 바꿔주는 게 바로 A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B 마이너스 F분의 FB 이렇게 푸는 게 바로 5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6A 세제곱 B제곱 곱하기 네모 나누기 마이너스 A제곱 B는 2분의 1 A제곱 B제곱일 때에 네모 안에 알맞은 식을 구하면 이라는 문제가 바로 6번입니다. 맞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나누기니까 나누기를 우리가 분수로 고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을 분수로 한번 고쳐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A 제곱 B가 6A 세제곱 B제곱 곱하기 네모 이거의 값이 2분의 1A 제곱 B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보세요. 분자 분모 약분 가능하죠? 그래서 분자 분모 약분을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1이 있는 겁니다. 분모에. 그 다음에 A제곱이 다 약분되고 B도 하나 약분되고 해서 좌변을 다시 써주면 마이너스 2AB 곱하기 네모가 좌변이 되는 것이고 우변은 여전히 2분의 1A제곱 B제곱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요거를 이항시켜주면 우리가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수가 나오죠. 따라서 네모는 2분의 1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가 이항되면 나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가로 열고 마이너스 2AB분의 1 요걸 하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A와 A제곱이 약분되죠. 왜냐면 이거는 분자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 약분 그 다음에 이것도 약분 그 다음에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해주고 분모는 2 곱하기 2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B 해서 마이너스 4AB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4분의 1 AB 이렇게 쓰든지 두 개를 같이 써도 되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중2 1일 테스트 오답풀이 7번 그리고 9번을 시작합니다. 7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B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4일 때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다 그죠? 자, 그렇다면 한번 해봅시다. 이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죠. 왜냐하면 대입시켜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자, 한번 볼게요. 자, A-2분의 1B가 2A-2랑 같다. 자, 그러면 여기 B 대신에 바로 마이너스 2A 플러스 4를 대입 한번 시켜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A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가로 열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4 이렇게 되면은 분배 법칙 하면은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A 마이너스 2 돼서 2A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번은 맞는 얘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2A 플러스 4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것도 분배법칙 적용시키면은 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0A 그 다음 플러스 40 되니까 마이너스 21A 플러스 40 자 우변이랑 비교해봅시다. 맞습니까? 2번도 맞습니다. 됐죠? 자 3번도 한번 봅시다. 3번은 이거를 다 A항을 다 좌변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상수항을 우변으로 옮길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요거를 옮기면은 6A가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3B는 그대로 있고 B 대신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4를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오면서 12가 된다 그죠? 7이랑 5랑 더해지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전개시키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6A
마이너스 6a 플러스 12는 약 소거돼서 12 우변 12 맞죠? 3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봅시다. 자, 3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4죠. 그래서 요거하고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분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18a. 우변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4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거 플러스 2a 여기 없는데 여기 2a 돼 있다 했으니까 틀린 건 4번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도 마저 확인 한번 해봅시다. a제곱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 a제곱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4라고 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전개하고 말고 할 것도 없네요. 가로를 없애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 자, 우변이랑 같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9번. 두 문자 A, B에 대해서 기호 얘를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해서 A 연산 B는 B 나누기 3A다 라고 약속을 한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A 연산 B의 제곱 연산 B를 구해라 라는 게 바로 9번 문제다. 그죠?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 나눗셈을 보고 이 녀석을 분수로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고칩니까? 이거 분수로 고치면 3a분의 b가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자, 1번 a 연산 b의 제곱부터 먼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1번 a 연산 b는 아까 얘기했죠. b 나누기 3a라고. 그죠? 그러면은 이거의 제곱이니까 결국에는 3a분의 b 전체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얼마입니까 이거? 9a 제곱 b 제곱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거 두 개를 다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2번 식을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1번 식에서의 9a 제곱 b 제곱 그 다음에 연산 b 이 말이 되죠. 자,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b 나누기 3하고 곱하기 9a 제곱 b 제곱 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요거 약분되죠. 3 그죠? 그 다음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쳐버리면 b 곱하기 b의 제곱분의 3a 제곱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또 약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b 없어지고 해서 b분의 3a 제곱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9번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잘하셨죠? 중2 1일 테스트 오답풀이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 두 문제입니다. 13번과 14번이 가장 많이 틀렸던데 한번 봅시다. 13번 문제는 3x-5y 분의 4x 플러스 5y가 2분의 1일 때에 x-2y-1을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는 문제가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세요.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식으로 나타냈을 때에 여기에 있는 x 말고 y에 관해서 그러니까 y만 나타나도록 식을 변형시켜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조건으로 주고 있는 이 식 있죠? 이 식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됩니까? x에 관해서 만들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x는 얼마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값을 여기다 대입을 시켜서 이 식이 바로 y만 나올 수 있도록 y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 다뤄본 친구들은 없을 테지만 이 문제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그 식에 y만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미지수 x 말고 y만 나타나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한번 풀어봅시다. 주어진 식, 이 식을 x에 관해서 먼저 나타내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자, 3x-5y 4x 플러스 5y가 2분의 1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식을 x에 관해서 먼저 나타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다 대입시켜야 되니까. 자, 이거의 곱과 같다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내야 되죠. 그래서 3x-5y는 2 곱하기 4x 플러스 5y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3x-5y는 8x 플러스 10y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x항을 좌변으로 옮길까요? x항을 우변으로 옮기고 y항을 좌변으로 옮깁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y항이 좌변이니까 마이너스 15y가 얼마란 얘기죠? 5x가 된다는 얘기네요. 따라서 x는 얼마란 말입니까? 마이너스 3y라는 얘기입니다. x는 마이너스 3y. 여기까지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3y라고 나왔으니까 이 x의 값을 여기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시켜서 우리는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대입시켜 볼게요. x는 마이너스 3y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요거를 이제 그대로 전개를 하게 되면 동류항이니까 마이너스 5y,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대로 해서 13번의 답은 바로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잘 봐두고 반드시 다시 풀어보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일 때에 b 플러스 c분의 a 마이너스 c 플러스 a분의 b 마이너스 c분의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해라. 이 문제가 아마도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 낯설어서 어렵게 푼 것 같은데 이 문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자, b 플러스 c가 있고 c 플러스 a가 있고 a 플러스 b가 있죠. 이 녀석의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주어진 식을 변형시켜서 구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보세요. b 플러스 c의 값이 얼마냐면은 여기 한번 봅시다. b 플러스 c만 남기고 a를 이항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c 플러스 a도 마찬가지죠. c와 a를 남겨두고 좌변에 남겨두고 플러스 b만 이항시키면 따라서 c 플러스 a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마이너스 b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a 플러스 b만 남겨두고 플러스 c를 이항시키면 따라서 a 플러스 b도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c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b 플러스 c, c 플러스 a, a 플러스 b 대신에 우리가 요 값들을 요 식에다 대입을 시켜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한번 풀어볼까요? 요 식을 다시 변형을 한번 시켜봅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a분의 a,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해주고 마이너스 b분의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또 마이너스 해주고 c분의 마이너스 c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은 마이너스 a분의 a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돼야 됩니다. 플러스 1 해서 계산하면은 1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1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주어진 식을 변형시켜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